손흥민의 독특한 능력과 탁월함은 축구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들이 왜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칭송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 중 하나는 그의 다재다능한 슛 기술입니다. 그의 발로 골망을 향해 보내는 공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그의 슛을 미리 읽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그는 골키퍼들을 자주 괴롭히며 득점을 올립니다. 그의 슛 정확도와 다양성은 그를 뛰어난 득점자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손흥민은 팀의 협동심과 미래 예측 능력에서도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의 스플릿 패스와 어시스트 능력은 그의 동료들과의 조화를 극대화하며 팀의 공격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는 수비 라인을 뚫어지게 만들어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손흥민은 본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라이크 포지션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토대로 손흥민은 현재 득점 랭킹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의 경기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팀을 리그 1위로 이끌고 있으며 다른 월드클래스 공격수들과의 비교에서도 손흥민은 독특하고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득점왕 수상에 유력한 이유는 그의 고유한 슛 기술과 팀 내 협동 능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빠른 판단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손흥민을 정말로 특별한 축구 선수로 만들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미래 경기에서 놀라운 업적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풋볼 매거진을 통해 영국 축구계의 큰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의 강력한 평가로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벵거는 글로벌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인물로 그의 이야기에는 큰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토트넘을 칭찬하며 현 시즌 리그 우승 경쟁에서 토트넘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벵거는 자신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경쟁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먼저 벵거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임스 매디슨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매디슨의 능력을 통해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영입한 토트넘을 칭찬했습니다. 이로써 팀은 기술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벵거는 손흥민이 중앙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안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 잘 맞는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가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벵거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언급하며 판도페를 매우 훌륭한 수비자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뒷 라인에서 겪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팀의 수비력을 향상시킨 것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큰 자신감과 기대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센 벵거의 긍정적인 발언은 팀의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며 축구 팬들은 향후 경기에서 토트넘의 성과를 더욱 기대할 것입니다. 풋볼 월드의 뜨거운 감정과 논란을 뒤엎는 논란이 펼쳐졌습니다. 위고 요리스의 부진을 대비해 비카리오를 영입한 행동에 대한 평가가 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널 감독 아르센 벵거는 이를 좋은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리그 시즌이 진행된 상황에서 전체 경기의 25%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어떻게 전망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대단한 분석을 한 것처럼 자랑하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의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국내 매체가 이러한 의견을 기사로 취급하는 것을 조롱하며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너무나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의 능력에 대한 칭찬은 물론 토트넘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공격진의 비효율적인 찬스 낭비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조대로 팀은 상대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는 횟수와 패스 시도 횟수, 슈팅 횟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골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리그 전체에서 3위로 낮아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풋볼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토트넘의 공격진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미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판과 논쟁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토트넘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풋볼의 무한한 논의와 의견 충돌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가 10라운드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팀들이 대량 득점을 기록한다면 토트넘의 득점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득점 순위의 잠재적 변동성을 염두에 둔 의견입니다. 또한
슈팅 대비 득점이 다른 상위팀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손흥민 이외의 토트넘 선수들이 슛을 많이 시도하면서도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메디슨, 히셜리 송 그리고 클로스프스키의 득점 전환율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리그 1위 팀의 주전 공격진으로서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도 메디슨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에도 메디슨이 그의 대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그의 실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메디슨이 레스터 시티의 강등에 큰 역할을 한 주요 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토트넘에 온 후에도 슛 난사를 하면서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은 영국 매체들이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와 슛 난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과 손흥민이 이런 단점을 너무 잘 커버해서 토트넘을 2위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쟁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토트넘의 공격진 개선과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메디슨, 클로스프스키, 히셜리 송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강력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통계와 숫자로 뒷받침되는 주장으로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메디슨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의 10경기 선발 출전 중 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골 기대값이 2.084로 계산되며 골 전환율은 11%라는 수치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슛을 더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축구 초보자들조차도 넣을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표현되었습니다. 게다가 공중분해된 기회가 24번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클로스프스키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가 10경기 선발 출전 중 2골을 기록하고 골 기대값이 1점, 골 전환율은 10%인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메디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로 평가되었으며 히셜리 송의 성적과 비교됩니다. 그는 10경기 선발 출전에 1골을 기록하고 골 기대값이 1.75, 골 전환율은 5%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빅찬스를 무려 5번이나 놓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선수가 공격진에 있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가 10경기 선발 출전에서 10골을 기록하며 골 기대값이 4점, 골 전환율은 무려 29%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성적으로 그의 득점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의 1% 미달하는 골전환율 역시 언급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선수들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논의한 것으로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분석을 통해 손흥민의 뛰어난 득점 능력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슈팅 횟수와 그에 따른 결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슈팅을 단 14번만 시도했다는 사실이 강조되며 비교적 적은 슈팅으로도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슨, 데안 클로스프스키, 그리고 히셜리 송은 훨씬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들 3명이 71번의 슈팅 중 1개의 골만을 만들어냈으며 이로써 64번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슈팅을 난사하고 기회를 날린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선수들이 슈팅을 자주 시도하고 찬스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리그 상위권 팀 중 유일하게 토트넘만 페널티킥을 얻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살라와 폴란드 대표팀을 비교하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칭찬하며 특히 그의 2가지 뛰어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의 골 결정력과 상대를 이기는 능력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골을 넣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임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토트넘이 저런 쉬운 슈팅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찬스를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흥민이 양발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양발 슈팅을 손흥민처럼 자유자재로 하는 선수는 드물며 특히 양발을 모두 감아차기가 월드클래스 수준인 선수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2가지 능력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의 성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시즌 손흥민이 이전에 보여준 2가지 능력에 더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능력은 손흥민이 밀집 수비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적인 골을 넣는 침투 동작입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은 역습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써 이제는 그가 단순히 역습만을 할 줄 아는 공격수로의 편견을 깨뜨린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더 많은 패스가 연결되고 페널티킥도 맞게 된다면 그가 이번 시즌 득점왕에 등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열정을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의 탁월한 능력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